공개 학술대회 석상에서 단재심 최호는 세 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네 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, 이런 망언을 했어요. 해방 이후 광복 이후 벌써 7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우리나라 역사학 인식체계는 왜 아직도 식민사관이란 비판을 받을까? 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란 말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이제 말씀드리면 조선총독부 역사관이라는 뜻이에요. 그것보다 조금 더 큰 틀에서 말하면 황국사관, 일본 천황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고대사부터 근현대까지 바라보는 황국사관인데, 바로 이제 황국사관 중에 일부가 식민사관이고, 그것이 식민사관을 압축하면은 조선총독부 역사관인데, 그 역사관 체계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이 지배하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일제강점기 때 한 서양인이 쓴 글을 봤는데, 그 글을 보면은 한국인들은, 지배당하는 한국인들은 뭐 도포 입고 팔을 갖다 휘저으면서 걸어 다니는데 일본인들은 종종걸음 걷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,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인들이 와서 한국을 점령해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게 그 남한이나 북한 사람이나 일본을 한 수 아래로 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난 다음인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는 더 했겠죠.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그 뿌리에, 한국인들이 우월감을 갖고 있는 뿌리에 바로 그 역사가 있다. 그래서 그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학을 거꾸로 바꿔놓지 않으면 한국을 영구히 점령하기 힘들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식민사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퍼뜨리는데, 그 식민사관의 원뿌리는 이제 정한론이라 그러죠. 한국을 정벌하는 논리라고 하는데, 이 정한론에서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일본은 대한제국을 점령하자마자 조선총독부 산하에 중추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 중추원에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는 그 용어의 해답에 사실 70~80%가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선반도사란 말은, 여기서 조선이란 말은 그 조선 왕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 전체를 뜻하는 건데, 우리 역사는 그 당시까지 생각할 때 우리 역사 무대는 저 대륙이었고, 우리 뭐 반도는 물론이고, 그 다음에 해양까지 포괄하는 대륙성과 해양성의 역사인데, 벌써 일본이 점령 직후에 만든 이제 한국사 전반을, 조선사 전반을 편찬하는 기관의 이름이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라는 데서 그 의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대륙을 다 우리 역사에서 삭제하고, 그 다음에 해양을 다 삭제한 반도사를 편찬하기 시작하는데, 해방 이후 지금까지 뭐 여러 거민정 교과서도 나왔고 국정교과서도 나왔고, 앞으로 또 국정교과서 체제로 다시 돌아갈 텐데, 돌아가서 책 나오나 마나 이 조선반도사,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조선반도사의 다 아류들이에요. 그래서 이 구조가, 이런 구조가 어떻게 나왔나, 지금까지 해방 7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반도사의 아류가 왜 한국 사회에서 마치 주류인 것처럼 행세를 할까, 이제 그런 문제를 알려면은 우리가 해방 공간의 역사학계의 동향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. 우리가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1945년부터 정부가 수립되는 이제 1948년까지의 딱 3년간을 이제 해방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, 우리는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지고 이제 그 6.25 전쟁까지로 조금 이제 확대시켜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. 어쨌든 그 해방 공간에 그 역사학계의 흐름이 세 흐름 정도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역사학을 좀 집단적으로 그 역사 사관에 따라서 역사학자들을 분류하면 크게 이제 세 묶음 정도로 이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,
그 첫째 분류, 첫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죠.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뭐 독립운동 가겸 역사학을 했던 분들, 그러니까 이제 백암 박은식 선생이라든지 혁주 이상용 선생이라든지 뭐 이 단재 신초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, 당시에 또 이 무원 김교환 선생이라는 분도 계신데,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이분들이 당대 최고의 학자예요. 그러니까 무원 김교환 선생 같은 경우는 뭐 규장각 부재학까지 한 분인데, 사실 규장각이란 기구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뭐 그런 기구가 사라졌지만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갈 수 있는, 그 최고의 학자라고 인정받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분류에 속했던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그 한국사나 이제 동아시아사를 하려면 한문이 필수인데, 사실 한문을, 한문 책 읽는 것이 한글 책 읽는 것보다 훨씬 편했던 이제 그런 분들이시죠. 그래서 이분들은 나라가 망하니까 독립운동에 나서는데, 독립운동에 나서는 논리가 바로 그 역사학에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이제 깊숙이 연구하니까 그 역사학에서 독립전쟁, 독립운동의 논리가 나왔죠.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독립운동, 독립전쟁을 하는 와중에서 이제 돌아가셨고, 이제 그런 분들의 역사관이 이제 해방공간에서 뭐 위당 이제 정인보 선생이라든지 민세 안재홍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이제 계승이 되는데, 결국 이분들의 역사관은 그 미 군정과 그 6.25를 거치면서 뭐 정인보 선생과 그 민세 안재홍 선생이 다 이제 그 납북이 되죠.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의 역사관이 그 현장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장됩니다.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이런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런 분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는 대학이나 학과가, 사학과가 하나도 없어요. 이게 외국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입장을 볼 때, 그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마르크 블로후라는 그 역사학자가 그 역사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그 마르크 블로후가 레지스탕스 운동에 나섰다가 나치에 체포돼서 이제 결국 사형당하는데, 이분이 또 이제 봉건 사회를 연구한 고대 사학자예요. 단재 신초 선생도 고대사를 많이 연구하셨죠.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마르크 블로우나 단재 신초나 다 같은 입장의 이제 역사학자들이죠. 이 마르크 블로우는 프랑스에서 역사학을 했고, 단재 신초 선생은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그 한국과 중국을 그 전쟁하면서 이제 역사학을 하셨는데, 얼마 전에, 크게 오래 전도 아닙니다.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예전에 그 한국학진흥사업단이란 기구가 있어요. 그 기구가 뭐 연간 국가예산을 한 300억 이상 이제 주물르는 그런 조직인데, 예전에 그 조직에 그 한국학진흥사업단장이었다는 학자가 공개학술대회 석상에서 단재심 채우는 세 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네 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, 이런 망언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제 역사학자가 이제 저한테 분노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, 문제는 그 자리에 있던 학자들이 아무도 그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항의를 못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학계에서 마르크 블로우는 세 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네 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 이랬다 그러면 바로 매장되죠, 그 학계에서.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해방 공간에서 민족주의 역사 학계가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나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하나 해방 공간에서 그 역사관으로 학자들을 분류하면 그 이제 마크시스트 역사학자들,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분들이 일제강점기에 주로 이제 사회경제사적인 입장에서 그 역사서를 저서들을 저술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사회경제사학자들이라고 불립니다. 그런데 이분들은 그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이제 미 군정이 모든 이제 정치는 잘잘못이 다 있는데, 미 군정이 가장 잘못한 거를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친일파들을 그대로 불러들인 거죠. 그것도 특히 이제
친일 경찰들, 특히 고등계,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던 이제 고등계 아낄 그 경찰들을 그대로 불러들여서 그 해방된 나라에서 경찰로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고등계 형사들이 독립운동가들을 또다시 체포하고 고문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. 이제 그런 쪽에서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되고 그 북한에서는 5도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당시 이제 그 북한 그 5도 임시인민위원회 이제 그 위원장 이제 그 위원장이었던 김일성이 남한에 파견원을 보냅니다. 그래서 주요한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학자들을 북한으로 초청을 해요. 그러니까 초청하는 이유는 곧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을 평양에 만드는데 여기 교수원이 필요하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뭐 조선 역사편찬위원회를 만들 건데 여기에 와서 우리 역사를 연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 그 남한에 이제 미군정에 실망했던 마크시스트 학자들 상당수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월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백남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박시영이라든지 김석형이라든지 당대에 아주 이제 저명한 역사 학자들이죠. 뭐 이청원이라든지 전석담이라든지 하는 당대의 쟁쟁한 학자들인데 이 쟁쟁한 학자들이 이제 월북을 하게 되죠. 그래서 이 월북 학자들을 중심으로 북한에서는 이제 뭐 김일성대학의 사학과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조선 역사편찬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조선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역사제문제라는 뭐 북한은 두분법칙을 안 쓰기 때문에 역사제문제라는 학술지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이때 북한에서 발간한 역사제문제라는 학술지를 보고 그 당시에 실린 논문들을 보고 놀란 게 많아요. 왜냐하면 이때 1947년 6.25 남침하기 이전에 이미 일제식민사학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이제 일제식민사관이 만들어낸 주요 논리들을 비판하고 그거를 극복의 과제로 삼게 됩니다. 그래서 북한 역사학은 이 마크시스트 역사학자들, 월북한 마크시스트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북한 역사학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. 그러니까 남한에 있던 그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그 미군정과 그 다음에 그 6.25 와중에 다 사라졌고 다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 마크시스트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월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그룹이 그 조선총독부 직속에 이제 조선사 편수에서 근무하던 이제 식민사학자들인데 뭐 이병도 신석호로 대표되는 이 식민사학자들이죠. 근데 이 사람들이 분단 체제의 최대 수혜자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병도 같은 사람이 이제 진단학회에 속해 있었는데 그 진단학회에서도 해방 직후에서는 이병도 같은 사람의 제명운동이 일어났어요. 너무 이제 친일 행적이 너무 이제 뚜렷하다라고 해가지고 제명시키려고 했는데 미군정과 6.25 와중에 이들이 살아남아가지고 한국의 역사학계를 완전 장악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분야에는 보수 진보도 없고 좌우도 없어요. 전 세계 아주 유일한 그런 상황인데 역사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사부터 근현대까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여야 됩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분별적인 역사관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근현대를 바라볼 때는 상당히 이제 진보적으로 바라보는데 조선시대만 가면은 이완용이 마지막 당시인 나라를 장론으로 팔아먹었던 노론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고대사로 가면 총독부가 만든 총독부 역사관을 찬양하고 독립운동가의 역사관 아까 말씀드린 뭐 백암 박은택이라든지 석주 이상용, 단대신초 선생의 역사관을 이야기하면 죽이려고 달려들어요.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얼마간 시간이 지르면 비판받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잘못한 사람들이 계속 이제 상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총독부 역사관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지금 이제 전파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만들려고 했던 국정교과서 저는 원래 이 국정이란 이 역사관 자체는 다양한 역사관이 충돌을 하는 게 정상이지 서로 이제 상호 대화하면서 합의로 이루어 나가는 게 정상이지 하나의 역사관을 가지고
그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대단히 이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국정교과서 반대 뭐 길거리 특강도 하고 했습니다만, 사실은 국정이냐 검인정이냐 그 체제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건데, 요번에 검인정 교과서가 나오면은 사실 근현대 부분 조금 달라지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 보나마나 뻔합니다. 그 집필한 사람이나 그걸 기획한 사람들이나 다 그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저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. 이제 우리가 그 해방 이후 우리가 보통 1953년하고 그 2018년의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은 무려 그 GDP, 그 국내 총생산을 비교해 보면 1953년과 지금의 2018년, 19년을 비교해 보면 1200배가 성장했어요. 그리고 1인당 GNP를 비교해 보면 500배 가량이 성장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 물질이 풍부해졌는데 정신세계는 여전히 총독부역자관이 장악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주축으로 삼고,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에 역사는 다 이제 사료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주축으로 삼고 각종 사료를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덕일의 한국통사를 이제 펴냈는데, 이 책을 펴낸 근본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장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으로 한국사를 한번 고려부터 지금까지 바라봐야 되겠다.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표탄을 한 겁니다.